쌤 펴보세요. 78페이지. (525번) 풀어보세요. 525번 풀어보세요. 그만. 네가 풀려는 풀이 말고 푸세요. 시작. 네가 풀려고 한 풀이 말고 푸세요. 그만. 보겠어요? 아직 답이 나오기에는 무리수예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유형 제목처럼 켤레근을 이용하지. 그래서 실수 A, B에 대하여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i라는 허근이라면 켤레 복소수도 근이 되어서 3 마이너스 루트 2i도 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푸는 게 전형적인 풀이지. 그래서 내가 네가 풀려고 한 풀이가 그것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닌 풀이로 푸세요 라고 했어. 그때 다른 풀이로 풀 수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다른 풀이로 풀 수 있었다. 다른 풀이로 풀 수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너 손 든 거 아니었니? 아니야? 아니야? 든 거지? 안 든 거야? 미안. 선생님은 그런 사소한 거지. 자! 네 생각에 무슨 풀이로 풀려고 했어? 대입. 그래서? 대입을 해서 다 정리시킨 다음에 A랑 B에 대해서 공식을 정리하면 A0 플러스 B제곱 나오신 그 A 플러스 B랑 A, B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대입을 하면 80점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뭐 할 차례죠? 상등할 차례죠? 이 복소수 상등 문제로 보여야 되거든. 이게 복소수 상등 문제로 보여야 돼. 뭔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게 왜 복소수 상등 문제인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 수학의 원리 피세요. 61페이지 박스. 복소수 상등을 확인하세요. 보겠어요? 거기에 있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뭘 알려주는 걸까? 두 복소수가 있어. 여기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말해요. 두 실수가 같다의 정의는 알죠? 두 실수가 같다의 정의는 뭐야? 두 실수가 같다의 정의는 두 개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수직선 위에서 A에 대응되는 점과 B에 대응되는 점이 일치한다. 매우 중요해요. 또 다른 하나가 A 빼기 B가 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소를 비교하라. 예를 들면 이제 이거지. 여기서 A가 B보다 크다의 정의는 뭐죠? B가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A 빼기 B가 0보다 크다지.
그래서 수학은 논리학은 같다와 다르다. 다르다는 같다를 먼저 생각한 후에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르다이면 대소를 비교해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 지수 단원, 로그 단원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빼거나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지. 이때 그래프는 함수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y축으로 보고, 오른쪽이 뭐가 돼? 위가 되고, 왼쪽이 뭐가 돼? 아래가 된다. 그래프가 그 범위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범위에서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비교한다. 이게 원칙이야. 지수, 내가 방금 언급한 지수 로그에서만이 아니고 수학 전체에서. 자, 아무튼 내가 지금 뭘 얘기했냐면 실수 두 개가 같다의 정의가 뭐냐. 아까 전에 여기에 대응되는 걸 배운 게 집합, 명제, 그 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을 했지.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두 복소수가 같다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야. 이 두 복소수는 실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실수인 경우는 그냥 이걸로 환원되는 거지. 그러면 허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 이거거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거죠. 얘의 정의가 A 콜 B이다. 그리고 C 콜 D이다. 뭐 하는 거니? 정신병자야. A 콜 C고 C 콜 D, B 콜 D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즉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 이게 정의라고. 이러면 이런 성질이 있다가 아니고 정의라고. 제발 정의라고. 두 복소수가 같다의 정의야.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얘의 정의는 뭐야? A 빼기 B가 0이다. 얘의 정의는 B 빼기 D가 0이다. 왜? A, B, C, D는 뭐니까? 실수니까. 중요한 건 이 정의가 성립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 A, B, C, D는 모두 실수이다가 전제가 되어야 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실수 조건이라고 부르겠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요. 그러면 이거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복소수 문제야. 복소수 문제인지를 어떻게 알아보니? i가 등장을 해. 복소수 문제야. 그런데 실수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러면 뭘 발상하라는 뜻일까? 상등을 발상하라는 뜻이야. 라고 패턴화 시켜서 알아둬야 돼. 이해 갔니? 문제를 다시 읽어. 센 i가 있죠. 그리고 실수 조건이 있죠. 따라서 복소수 상등을 이용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요, 근이니까 뭐?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 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근이 등장하잖아. 근을 이용하는 가장 첫 번째는 대입이야. 제발. 무조건 근과 계수 관계 가는 애들은 그냥 풀이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근은 정의가 뭐냐면, 근의 정의는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방정식의 정의에 추가되는 거지. 방정식의 정의가 뭐죠? 안다 손 들어봐. 방정식의 정의. 너가 생각해도 네가 답답하지 않니? 방정식의 정의는, 항등식의 정의는 뭐죠?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야. 방정식을 모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 어떤이야.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하면 항등식이고, 모든 대신에 뭘 쳐넣어? 어떤을 쳐넣으면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 방정식이야. 이게 방정식의 정의야. 그래, 방정식의 정의 뭐야?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하고, 이때 어떤 x를 뭐라 불러? 근 또는 해라고 한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대입을 하는 거야.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근이잖아? 그러면 대입을 해. 대입을 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면 i를 빼고 나머지 a, b를 포함한 숫자들은 전부 다 실수가 돼. 그래서 이퀄 0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i로 정리해서, 덧셈을 해서 i로 정리한 후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0이다. 식이 몇 개야? 2개. 문자가 몇 개야? 2개. 이렇게 푼다고. 이 문제를 그렇게 푸는 게 더 효과적인가? 절대 효과적이지 않지. 실전에서는 켤레근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고가 전제가 돼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선택하리라. 이거랑 그냥 얘는 원래 이렇게 푸는 것밖에 난 모르고 답만 맞추면 돼 라는 거랑은 다른 얘기다 라는 얘기지. 이해 갔지?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상등에 대해서 알아둘 건 요게 중요해요. 이런 조건이 등장하면, 실수 조건이 등장해요.
복소수 문제인데. 복소수 문제는 i가 있으면 복소수 문제야. 그게 어느 단원에 있든 간에. 그럼 실수 조건이잖아. 그러면 복소수 상등을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제발 시발 좀, 잠깐만, 시발은 빼고 좀 해라. 이런 거죠. 됐죠? 오케이.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심화는 조금 이따 가고, 한 김에 이런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향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뭔 말이냐? 저 뒤로 가봅시다. 106페이지. 이건 참고로 하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106페이지를 보면 유형이 뭐야? 제목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켤레근이지. 조금 전에 봤던 유형을 보면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거든. 차수만 다르고 똑같은 유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여기 있는 문제가 너무 쉬워갖고 답답됐어요. 자, 뭘 했어요? 자, 그러면 뭐 하나만 풀어봅시다. 뭘 풀어볼까? 729번. 그냥 쉬운 문제로 일단 하나 설명하겠어요. 729번 풀어보세요. 729번. 자, 잠깐만. 원칙상 얘도 뭐야? 실수 조건이 있죠? 그리고 i가 있죠? 따라서 복소수 상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세제곱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건 가능하지만 했다가 시간만 좆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걸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 전 문제도 그렇게 풀는 게 아니고 켤레근이 더 좋다고 했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어떻게든. 시작. 보겠어요? 알아서 잘 푸시면 되고 그것도 역시 켤레근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하는 거죠. 구체적인 풀이는 뒤에 풀이를 참고하도록 하시고 선생은 요 유형을 언급한 김에 요 유형에 대해서 요런 식의 생각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요 생각은 이 유형들은 여기 문제가 너무 좀 쉬운 문제들만 있어서 별로 어떤 위력을 잘 실감을 못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에서 이걸 이용해서 설명할 테니까 지금 방법만 좀 잘 알아주세요. 이 풀이법의 이름은 뭐냐면 그냥 선생님이 붙인 이름이에요. 차수 이동. 이걸 해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i만 남기세요. x 마이너스 다 좌변으로 옮기세요. 다 좌변으로 옮겨봐야 3만 옮기는 거지. 루트 2는 안 나누나요? 나눠도 되지만 굳이 분수로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i항이 있는 거. 알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몇 차니? 1차죠. 2차로 만드세요. 세제곱해도 되나요? 세제곱은 다른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곱을 하세요. 왜? i니까 정의가 뭐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근데 이게 뭐야? 마이너스 2인가? 넘기면 플러스 2지? 그러면 11 이퀄 0이지. 오케이? 이거랑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방정식은 내가 이런 거 했었는데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x는 3이다. 이건 명제인가? 조건인가? 뭐 그런 종류가 아닌가? 그때 가서 뭐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 이런 걸 뭐라 불러?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건으로 인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명제단에서 조건을 배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조건이 뭔지 모른다. 명제 단원에서 네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건, 명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 명제는 문제풀이의 대상이 아니지. 명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건 조건이야. 그리고 조건은 명제가 아니야. 명제의 정의는 뭐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이게 고등학교에서 명제의 정의고, 조건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x의 값에 따라. x의 값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아니야. 네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뭐 그냥 x가 3이란 뜻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x에다 1 넣어. 그러면 이제 명제가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럼 여기에다가 참이 되게 하는 숫자를 하나밖에 없죠. 3. 그 3을 뭐라 불러? 그 3을 진리집합의 원소. 그 3을 원소라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건 1차 방정식이었어요. 2차에 됐어. 이건 조건이야. 조건에서 뭐? 진리집합을 생각해. 진리집합의 다른 이름을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집합이라고도 불러요. 해들이 모여있는 집합, 해집합. 그래서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죠? 조건에 대해서 필요충분 조건은 어떻게 따지니? 하면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야. 그래서 이게 같은 방정식이다. 같은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당연히 얘와 얘는 해가 같다. 이거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건 잠깐만. 세제곱이야? 제곱이지 지금 분명히 문제가. 그래서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다.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니? 사실 이거를 개수 비교하는 게 아니야. 뭐 항등식이야? 얘랑 항등식이야? 이게 등식이야?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인데 이거 갑자기 개수 비교가 왜 나오나요? 사실 개수 비교가 아니야. 그러면요. 원래 원칙은 이거야. 1분의 1을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b는 11분의 ab야. 그런데 이게 1이니까 이걸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뭐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이런 거 어디서 봤죠? 이게 XY로 바뀌면 두 직선의 일치 조건이랑 마찬가지 형태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아무튼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아도. 그래서 A, B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근과 계수관계 제일 빨라. 그런데 차수가 높아질수록 좀 달라지고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달라진다고. 그래서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봅시다. 106페이지. 이 문제도 쉬운 문제라서 차이가 네가 알고 있는 문제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보면 729번.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x는 2 마이너스 루트 2i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2i다. 여기까지만 강조를 해보겠어요. 2차로 만들자. 이 제목은 차수 이동은 1차를 2차로 만든다. 1차를 2차로 바꿨죠. 거꾸로 가기도 해요. 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4x 플러스 4.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 역시? 그럼 플러스 6 이퀄 0 이렇게 되나?
플러스 이퀄 0. 그래서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 주어진 게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잖아? 그럼 이 안에는 얘 두 근이 들어가 있다 이거거든. 그게 뭐니?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u 이 인수로 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나눗셈을 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지 상황이. 나누어 떨어지지 나눗셈은 뭐야? 개수 짜맞추기. 그러면 여기에 3차 여기가 2차야. 그럼 여기는 1차지. 1차의 개수는 얼마야? x다. 그럼 상수항 구하면 되지. 상수항을 뭘 이용해서 하겠니?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거지.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C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이해 갔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라는 거야. 다만, 이 풀이가 네가 생각하는 켤레 복소수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냐? 더 느리지는 않지만, 뭐, 특별히 더 빠르다고 할 수 없어. 이 문제 자체가 단순한 문제여서. 학교 문제에서 조금 복잡하게 꼬아놓잖아?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켤레 복소수를 이용하는 풀이보다 이 풀이가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기로 장착해 두자.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얘를 차수로 이동한다 라고 부르겠어요. 차수 이동이 가능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복소수는 뭐냐면 아까 전에 했죠. 거듭 제곱의 주기성. 자꾸 거듭을 제곱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왔다 갔다 차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자주 사용되어서 한번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얘와는 본질적으로 상관은 없어. 그런데 요것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치? 이 실수 조건 때문에 복소수 상등을 이용한다는 발생을 가능하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걸 지금 몇 번 풀이로 한 거니? 세 번째 풀이. 원래 풀이는 켤레근을 이용한다. 두 번째 풀이는 복소수 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인 거. 관점을 확인하자 이거였고, 세 번째는 실전적인 풀이 중에 하나가 요 차수 이동이다. 알겠지?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뭐 여기까지는 기본기이고, 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z 제곱은 i다. 복소수 z는 얼마인가? 풀어보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잘했어요. 보겠어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풀려고 한 거고, 쉬운 문제야. 뭐가 쉬워, 시발. 맨날 쉽대. 출제 의도가 뭐니? 출제 의도가 뭐지? 당연히 복소수 상등이지.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값이 안 나오는 건 계산 때문에, 계산은 병신같이 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해는 해.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건 그런 계산에 자꾸 꼬여갖고 자꾸 뭐 1 더하기 2를 4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상하게 꼬여서 답이 안 나온다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게 아닌 상황으로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건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냐? 복소수끼리 더하면 실수인가? 복소수끼리 더하면 복소수고, 복소수끼리 빼도 복소수고, 복소수끼리 곱해도 복소수고, 복소수끼리 나누어도 복소수야. 나눌 때는 0인 숫자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건 수학의 대원칙이고, 오케이? 그래서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야? Z제곱은 복소수야. 복소수라 i도 복소수야. 그리고 지금 이건 무슨 문제야? 그냥 복소수 상등 문제야. 실수 조건이 없잖아요. 상등은 이렇게 정의되지만,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등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복소수 상등 문제가 아니다, 이거 아니라고. 이런 조건이 있는 놈들 중에서 복수 상등 놈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지. 보면, 그래서 이 복소수와 복소수가 같다니까 복소수 상등 문제야. 그럼 복소수 상등을 이용하려면 무슨 꼬락서니가 돼야 돼? 실수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당연히 Z를 복소수 상등 문제가 따라서 Z를 A 플러스 BI 단 A, B는 실수다 라고 놓는 건 풀이의 기본이다 가 되는 거고, 이게 된 사람은 그냥 끝이야. 이걸로 끝이야. 뭐가? 이단은 계산 문제죠. 복소수 상등을 이용하라는 거잖아.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외우세요. 외우세요. A 플러스 BI의 제곱은 외우세요. 그때 전개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외워야 될 수준이야. 그만큼 중요해. 자주 나오니까. 따라서 얘는 0이다. 그리고 얘는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지? 아, 얘가 0이 아니구나. 미안. 1이다. 1이 맞지? 1.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요. 여기서 뭐가 나오니? B는 A다. 또는 B는 마이너스 A다. 가 나오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여기다가 넣어갖고 풀어줘야죠. 알겠니? 풀이는 네가 하시고, 답은 엔드. 갑자기 엔드가 나오지. 당황스럽고. 자, 그래서 뭐냐면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엄밀한 형식으로 뭐 이렇게 쪼개서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해야 되지만, 선생님은 그냥 줄여서 이렇게 적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적는 이유는 암기해야 될 대상이라서 그래요. 그건 또 뭔가요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한다. 복소수 상등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한 이유는 다른 목적 때문에 있어요. 다른 목적이 뭔가요는 이제 설명을 하겠다. 일단 여기서 너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이런 계산이 지금 막 힘들다도 좀 이상하지. 계산이 힘들어도 좀 이상한데, 완전히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리고 있다 그러면은 좀 뭔가 이상하다고. 왜? 이 문제는 당연히 복소수 상등 문제야. 복소수와 복소수가 같다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네가 봤을 때 막 이렇게 Z의 제곱은 그래서 뭐 Z가 나오고 제곱이 나오고 등식이 나오고 하니까는 개념에서 머릿속 혓가닥 흘려서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했다고 쳐.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 구했어. 이게 답이 되나 안 되나? 안 돼.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 생각해 봐.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설명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설명할 수 있겠다.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거는 잘 들으세요. 뭐 이게 네가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거 하면 못하는 애 아니지. 이렇게 답을 내는 거 못하는 애 아니야. 못하는 애 아닌데 그런데 이걸 지금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이 문제를 풀 줄 안다는 거고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수학을 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 이 수는 정의되지 않은 거거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근호 안의 범위는 실수야. 조금 전까지 해서 실수가 됐어. 조금 전에 뭐 했니? 여기까지라니까? A가 양수일 때 여기까지야. 이거는 한 적이 없어. I 있었는데 I는 여기 있을 때 이게 I란 뜻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뭘 배웠는지를 모른다는 뜻이야. 네가 지금 이걸 답변을 못하는 거. 여기가 허수가 들어가는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호 안에 문자가 허수가 들어가는 건 안 배우는 거야.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지. 따라서 정의를 해갖고 그게 이거랑 어떤 원리에서 같다 이렇게 가면은 그건 나중 교육과정 또는 뭐 범위의 문제고 애초에 정의가 안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라는 말을 못하는 건 자기가 뭘 배우고 어디까지 배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이야. 그런 애들은 이런 걸 막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지만 자 x는 sin x야. x의 값이 얼마일까요? 막 이러면 이거 풀려고 그래. 병신같이.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방정식인데. 그러면 안 배우는 건데 묻는 게 사악한 거 아닌가요? 네가 어떤 계산하다 보면 이런 등식을 마주할 때가 있어. 네가 어떤 문제 풀이 과정 중에 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뭘 해서 답을 내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못 푸는 건데 포기인가? 의도가 다른 거라고. 뭔가 대수적으로 풀려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안 배우는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파악하려면 뭘 해야 되겠니? 내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뭐야? 어떤 식이 주어지면 그걸 졸라게 풀어. 그래서 잘 풀어. 그런데 여기에 주어져야 될 범위가 뭐냐? 방정식의 범위가 뭐냐는 몰라. 그래서 주어지면 푼다야. 그러면 풀이 과정 중에서 이런 게 등장하면 이제 막 풀려고 그러겠죠. 이런 거는 안 푼다고 쳐. 그럼 이렇게 되거나 막 플러스 1 되면 이제 막 풀려고 그래. 이건 출제 의도가 뭘까? 이건 방정식이거든. 방정식은 뭘 배우는 거 있죠? 풀이와 근의 이론. 당연히 지금 이 풀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근의 이론에 관련 문제거든. 근의 이론에 관련된 건 원칙이 뭘까? 실근의 개수, 실근의 위치 문제야.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y = 2x 플러스 1과 y = sin x 그래프를 그려갖고 같다. 수학은 논리야. 같다와 다르다. 교점을 찾아서 생각을 해보라. 그런 거거든. 근데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해. 막 풀려고 그래. 답답한 거지. 마치 그런 수준의 지금 얘기다 이거지. 뭐가? 왜 여기서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가 안 되니? 그걸 설명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배우고 뭘 안 배웠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행위예요.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이 문제는 증명을 해보자. 문제라기보다는 성질이고 앞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한번 해보는 거거든.
증명이 조금 전에 풀었던 Z제곱은 I다. 똑같은 놈이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시작은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알파는 P 플러스 QI다 라고 놓자. 단 P와 Q는 실수이고 허수라고 했으므로 Q는 0이 아니다 라고 놓자로 시작 안 하면 그냥 네가 생각한 네 뇌피셜이고 증명 자체가 아니에요. 수학에서 그냥 병신 취급받는 놈이야. 이렇게 안 하면 네가 마치 증명을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냥 네 뇌피셜의 세계고 수학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놨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도 3명이나 있네. 이거 다 한 거지. PQ는 실수이고 Q는 0이 아니다까지 놨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없죠? 환장하고 있네. 허수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봐. 그러면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꽤나 긴 시간이었어요. 한 5분 정도. 5분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시작을 안 했어요. 아무도. 시작을 안 했어. 조금 전에 Z는 Z제곱은 I다. 그래서 Z를 뭐 A 플러스 BI로 놓고 A, B는 실수. 이렇게 간 거거든. 그래도 뭐 이걸 안 했다고 쳐도 이걸 했다면 괜찮은데 Q가 0이 아니다는 해야죠. 문제에서 허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난감해지지. 알파를 대신 저기다 넣었어. 씨발 문자가 A, B, C, D, P, Q 6개.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이건 뭐 여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으면 문자 6개, 씩 4개 뭐 그래서 여기서 뭐랑 비슷한 구조니 하면은 거야. 여기서 조금 심한데 심화. 아 이것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뭘 해줘야 되는데요? 항등식. 개수 비교랑 비슷하지. 자 이거를 선생님 수업에서 뭐라고 그러냐, 비슷한 건 비슷하게 접근한다. 이게 수학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확장이지. 확장. 사실 방향이 여기서 일로 가는 거지. 뭐 항등식. 항등식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개수 비교라고 하지. 개수 비교는 뭐 미정계수를 결정하자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미정계수가 뭔데? 내가 결정해야 될 미정계수가 PQ라고. 아, PQ? PQ, A, B, C, D 여기에 관련된 거거든. 그런데 확장인데 뭐냐면 항등식에서 이거 1차 잘 봐. AX 플러스 B 이퀄 CX 플러스 D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 하자. 그럼 뭐가 성립하죠? A 이퀄 C, B 이퀄 D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왜 성립하죠? 그럼 이거 다음이거든. 이건 뭐죠? AX 플러스 B는 0이다. 뭐야? A 이퀄 0, B 이퀄 0. 이걸 이용해서 얘를 하거든. 그래서 그걸 확장한다. 왜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하려고 했더니 씨발 존나 문자 많아. 오케이? 이거거든. 참고로 여기서는 뭐 하는 거죠? X에다가 0 넣으면 B는 0이다. 왜? 항등식이니까. X에다 1 넣으면 A 플러스 B는 0인데 B가 0이므로 A는 0이다. 그래서 그럼 이게 0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로 환원시키는 거지. 이걸로 환원시킨다고. 환원은 어떻게 시키죠? 넘겨서 정리해. 그래서요, A-C, X 플러스 B-D는 0이다. 따라서 A-C는 0이다. B-D는 0이다. 따라서 A 이퀄 C이다. B 이퀄 D이다.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이게 환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원리를 여기에도 적용을 시켜보자. 라는 게 선생님 수업에서 응용 문제 세 번째 테크닉으로 확장이라고.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 또는 유도 과정을 사용하는 그런 접근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유도 또는 증명법은 어떤 걸 알아줘야 되나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 좀이라도 알아두라고.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다 된다까지는 못해도. 이건 한 바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목표는 이렇게 되는 거지. 확장을 시켜주면
A 플러스 B 알파가 0이다를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는 0이다. 그리고 B는 0이다가 성립을 한다라는 걸 밝히면 이제 끝인 거지. 쟤는 넘겨서 A-C 플러스 B-D는 0이다로 보면 되니까.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이렇게 하죠. 우리는 문자의 개수가 확 줄죠? 확은 아니네. 6개에서 4개가 되었다. 이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보면 따라서 지금 A, B, C, D는 다 A, B, P, Q는 다 실수예요. B, 바로 P 플러스 Q, I.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네가 조금 전에 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이런 설명을 그냥 바로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이해한다고 생각해. 이해를 못하면서. 고민을 했다가 봐야, 아, 저렇게 하는 건데 내가 저기서 시작을 못했네. 뭐 이런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거든? 근데 그냥 내가 설명하면 자기가 다 따라와.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다고 생각해. 그래 놓고 내가 내일 다음 시간에 물으면 그럼 시작 똑같이 못해. 왜?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니까.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니? 따라서 A 플러스 BP 플러스 BQI는 0이다. 그 다음에 어디부터 건드려야겠니? 당연히 여기죠. 그런데 얘가 0이다. 그런데 Q가 0이 아니다. 따라서 Q로 양분을 나누면 B가 0이다. B가 0이니까 B가 0이면 P의 값에 관계없이 A는 0이다. 증명 끝. 이렇게 된 거죠. 이쪽 방향도 증명해 주세요. 아, 0 플러스 0 곱하기 알파는 0인지 증명을 해야 되나? 나는 못해. 네가 한번 해봐. 0 곱하기 A가 0임을 증명하세요. 매우 어려워요. 아니, 이건 실제 수학에서 하는 거야. 0 곱하기 A는 0임을 증명하세요. A는 임의의 실수일 때. 이거 증명의 대상이에요. 이거 떡 보면 0이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고수가 하는 거예요.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다 했었어요. 지금 어려워서 다 뺀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증명 끝이에요. 저거를 이제 이걸 넘겨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A-C 플러스 B-D 알파는 0이다. 따라서 요게 0이고 요게 0이므로 A-C는 0이고 B-D는 0이다. 따라서 실수의 상등 정의에 의해서 A 콜 C이고 B 콜 D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복소수 상등을 이용할 때 꼭 주어진 걸 여기를 I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같은 허수이면, 이거 허수야, 허수. 갑자기 문자인데 실수. 복소수가 아니야. 허수란 게 확인되면 실수, 여기가 마치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가 성립을 함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 워밍업으로 Z제곱은 I다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직 우리가 복소수 상등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복수 상등 좀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정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